남원의 요천은 곡성에 이르러 큰 강을 만난다. 섬진강이다. 강물은 흐르면서 깊어지고 넓어지는데 이 넓어지는 강물이 바로 이제 고성강을 만나기 위해서 줄기차게 흘러가는데 우리도 강을 따라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남쪽으로 향하는 강물의 여정. 요천을 받아들인 섬진강은 이제 보성강을 향해 떠난다. 지난 대미샘에서 출발해 임실과 순창을 돌아온 섬진강은 곡성에서 남원의 요천과 합수한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비슷하다. 마음들이 모이면 그 뜻이 멀리 또 오래 간다. (1609년) 그러니까 정인홍을 비롯한 대북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전국이 소란스러우니까 성균관 유생으로 있었던 김선이라는 사람이 고향으로 내려가지고 14명이 결성했던 곳이 바로 이 횡탄정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시회를 열기도 하고 풍류를 즐기던 곳이 바로 이 횡탄정입니다. 그래서 바람 많고 여울 세찬 곳을 뜻하는 횡탄정은 광해군 당시 성균관 유생들이 낙향에 만들었다. 출세를 포기하고 고향에 찾아온 젊은이들. 수백 년 전이지만 그들의 뜻을 짐작하기엔 어렵지 않다. 바른 신념을 헐값에 넘기지 않는 것. 그리하여 향약을 결성했고 봄 가을엔 꽃도 보고 시도 읊었으리라. 횡탄정에서 넓어진 섬진강은 곡성 초입에서 3개의 물줄기를 더한다. 이곳이 곡성의 침실습지입니다. 국가 하천습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내물머리입니다. 그래서 곡성천, 고달천, 오곡천이 섬진강으로 합류하는 4개의 물머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에 수달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고 봄이 특별한 건 잿빛 사이로 돋아나는 생명의 순간 때문. 침실 습지 가득한 봄 기운은 사뭇 기적처럼 느껴진다. 예전에 이 근방의 그 장돌뱅이 이들의 노래 속에 방구통통 구례장 구린내나서 못 보고 아이고 되고 곡성장 시끄러워서 못 보고 그런 노래가 있었던 곳이 바로 곡성인데 지금 여기가 곡성입니다. 곡성은 골짜기 곡자를 쓰기 때문에 곡성의 지명들이 참 곡자가 많이 들어있어요. 오곡, 죽곡, 석곡 그런 이름들이 많은데 한 500여 미터 되는 산들에 골짜기가 많아가지고 이 곡성 그 사이 골짜기 사이를 섬진강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영화 제목 때문에 무서운 이미지가 연상되지만 곡성은 계곡이 많아 붙여진 지명이다. 옛 사람들은 섬진강을 따라 걸어 다녔고 1930년대 후반부터는 전주에서 여수까지 전라선이 이어지면서 곡성의 계곡들을 굽이굽이 지나게 됐다. 곡성이로구나. 곡성. 관광지가 된 구 곡성역. 옛 역사에서 희미한 기억을 꺼내본다. 예전에 열차를 타러 와가지고 이 역사에 들어와가지고 사실 지금은 별로 연착이 없었지만 예전에는 뭐 어떤 경우는 뭐 1시간도 2시간도 연착이 될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하염없이 기다리던 그래서 이 열차라는 것들이 굉장히 낭만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할까? 기다리면서 열차를 타고 가서 도착할 때를 꿈꾸기도 하고. 무사히 지나간 세월 모두 다 감사한 추억이다. 조용하다. 좋아졌네. 예년 같으면 사람들로 붐볐을 관광열차. 코로나로 멈춰선 내부에 잠시 올라본다. 야, 좋아. 이 열차를 타고 서울 거쳐가지고 개성, 평양, 의주 거쳐가지고 북경으로 해가지고 저쪽에 파리까지 간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섬진강과 나란히 달리던 추억의 기차. 북적이던 승객은 없지만 열차 안 풍경은 아직도 생생히 떠오른다. 제일 처음 열차를 탔던 때가 15살 때 전주에서 화엄사 굴에 가는 열차를 타고 이 곡성 거쳐서 갔을 것인데 그때 탔던 열차 그러니까 전주에서 여수까지 가던 전라선 열차거든요. 세월 속에 이제 KTX나 새마을 열차 그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이제 새마을도 역시 KTX에 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이 계속 변화의 물결 속에 있는데 지금은 뭐 여수까지 1시간 한 1, 20분이면 갈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서너 시간을 걸렸었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임실에서 서울까지 열차를 타고 갈 때 7시간에서 8시간이 걸렸거든요. 완행 열차를 타고. 그리고 전주에서 서울까지는 7시간에서 8시간 걸렸었어요. 저녁 내 타고 가야만이 서울 새벽에 영등포역에 도착해서 그 당시에 열차 속 풍경 보면은 그곳에서 계란 한 3개 넣은 거 그리고 또 귤 같은 거 또 사과 같은 거 팔던 풍경들 이제 자리를 못 잡은 사람들은 그 밑에다 신문지를 깔고 앉아서 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자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물건 놓는데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선반에 거기서 누워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넓은 들로 이름난 대평리를 지나 다시 섬진강으로 돌아온 길손. 마중 나온 강변의 꽃들로 사람 없는 길에 향기만 가득하다. 봄날 오후는 바람이 세차다. 특히 계곡마다 생겨난 바람이 한데 쏟아지면 섬진강 본류에선 사람을 휘청하게 할 정도다. 두만강이라면 노젓는 뱃사공이겠지만 바람 세찬 섬진강은 줄배가 맞다. 여기가 예전에 호랑이가 숨어 살았다 해가지고 호고 호실이거든요. 범실 나루인데 하동이나 구례나 곡성 일대의 섬진강에서는 이렇게 줄배를 해요. 줄을 매달아 놓고 예전에 이쪽에서 갔다가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낙동강이나 또 한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줄배가 없는데 여기 섬진강에서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멀지 않은 옛날 계곡 사람들은 줄배를 타고 학교와 장터, 읍내를 오갔고 인생 대소사도 한 척 줄배가 연결해줬다. 하나둘 다리가 놓이면서 어느새 섬진강변은 자전거 길로 유명해졌다. 이나마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허전할 것이다. 곡성은 이야기의 고장이기도 하다. 골짜기마다 전해오는 옛 이야기들 중엔 뺑덕어미도 있으니 곡성 뺑덕어미 고개에선 남원 놀부 못지않았던 그녀를 떠올려 본다. 뺑덕이네 이 몹쓸 년은.
밤이면은 마을 돌고 낮이면은 낮잠 자고 쌀 퍼주고 떡 싸먹고 벼 퍼주고 엿 싸먹고 의복 잡혀 술 먹기 와. 빈담배 때 손에 들고 오고 가는 행인들께 담배 달라 힐란하게 머슴 잡고 거린 양의 젊은 중놈 유인하기. 통인 걸어서 욕설하고 초군들과 싸움하고 여자 보면 내외하고 남자 보면 빵끝 웃고 코 큰 총각 술 사주기. 잠자면서 이갈개와 배 끓고 발목 떨고 한밤중에 우두 물고 이불 속서 방구 뀌기. 삐죽하면 빼죽하고 빼죽하면 삐죽하고 힐끗하면 헬끗하고 헬끗하면 힐끗하고 술 퍼먹고 활딱 벗고 정자 밑에서 낮잠 자기. 나무대 왜 잠자는데 가만 들어가서 봉창문에다 입을 대고 불이야! 웬가닥정 다겸허여. 도깨비 살았다는 건너골을 지나면 심청부녀가 살았다는 짐대골이다. 우리 옛말에 자식 사랑은 내리 사랑이다. 이게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온몸을 내줄 수는 있거든요. 자식들이 그런데 부모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심청이는 자기의 온몸을 바쳐가지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심청이의 효도, 그러면서 또 우리 판소리나 또는 그 심청전으로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효든 내리사랑이든 사랑이란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말인가. 꽃을 보면 나누고픈 마음. 사랑이 있다면 이 봄은 견딜만하다. 요즘엔 관광객이 없는 빈 열차의 종착점 가정역. 역 앞으론 튼튼한 현수교가 섬진강에 가로놓였다. 여기가 가정마을과 두개마을 합쳐가지고 이게 두가교라고 부르는데 원래 다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1979년에 물이 불어가지고 6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났어요. 전라남도 도지사가 여기다 현수교를 만들어줬었는데 여러 차례 또 물에 떠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만든 곳이 바로 다리가 바로 이 두가교입니다. 그러니까 섬진강이 요천을 합하면서부터 굉장히 강물이 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물이 불어가지고 내려가는데 그때 이제 6월 달에 강물이 부는 바람에 나룻배가 뒤집어지고 그리고 또 만들었던 그 현수교도 여러 차례 떠내려갔어요. 지금은 아주 그냥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섬진강은 아니 자연은 사람 생각만으론 가늠할 수 없는 존재다. 벌써 40여 년 전 장마철을 앞두고 줄배를 정비하던 마을 사람들이 폭우에 휩쓸려 실종됐다. 안타까운 일을 겪고 난 뒤에야 높은 교각과 튼튼한 철로 지어진 두가 현수교.
경외해야 할 풍경이다. 현수교 남쪽 5km에는 압록 유원지가 있다. 두가 현수교와 압록 유원지 사이는 찻길과 철길, 자전거길이 함께 가는 구간. 어느 길에서든 섬진강 물길과 동행하니 경관에는 차별이 없다. 압록 유원지는 보성강이 섬진강을 만나 합수하는 곳이기에 이번 여정의 종착점으로 삼았다. 여기가 압록이죠. 압록 유원지. 예전에 7, 80년대에는 사실 이 압록 유원지로 전주 사람들도 참 많이 놀러 왔었는데 우리나라의 제일 긴 강 압록강. 압록강의 이름이 오리의 머리빗갈 같다 해서 압록인데 똑같은 이름이 바로 이 압록입니다. 그래서 압록에서 섬진강의 가장 긴 지류 보성강. 보성강은 보성군 웅치면 일림산에서부터 비롯되는데 바로 그 물이 이곳에 내려와 가지고 바로 섬진강에 본류하고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강이 이곳에서 아주 넓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구례, 하동을 지나 가지고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망덕포구에서 남해바다로 들어갑니다. (300리) 먼 길을 떠나온 보성강은 압록 유원지에서 주저없이 섬진강과 한 몸이 된다. 이제 150리만 더 가면 남해바다. 행선지가 같으니 너와 나 대신 우리가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큰 사람이 되는 것처럼 강도 작은 지류에서 하나하나 지류를 받아들여 가지고 넓어져서 가지고 가는데 그래 가지고 이곳에서 또 하나의 보성강 큰 강을 받아들여 가지고 넓어져 가지고 결국은 바다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나 강이나 계속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곡세월들을 겪으면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꽃향기 따라 마음껏 숨 쉴 수 있고 더불어 멀리 가는 방법을 의연히 보여주는 강. 섬진강이 늘 우리 곁에서 흐르고 있다니 참으로 고맙고 다행인 봄이다.